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이 참 소장님이랑 저랑 방송 조금 전에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한 게 그냥 헛웃음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까지 빠진 날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틀 연속 사이드카 걸렸고요. 장중에 1685 정도까지 밀렸거든요. 낙폭은 지금 다행히 줄이고 있고 이게 어떻게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저도 한 20여 년 이상 주식시장을 봐왔는데 처음 경험해요. 예. 지금 사실은 미국 증시는 2% 이상 빠지면 언론이 호들갑을 떨어요. 그렇죠. 급락이다, 폭락이다. 그런데 다우지수가 10% 가까이 빠졌어요. 9.99. 이게 물론 뭐 1987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기도 한데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징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8년 아마 10월부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일이 7번 정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지나면 늘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는 늘 좋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를 압박하면서 수출, 내수, 일자리, 주식 10년 연속 장기 랠리를 구가했어요. 사실은 이 시점이 조금 더 먼저 올 수도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코로나가 트리거가 됐는데 과거 메르스하고 사스하고 코로나의 특징이 뭐냐? 예. 메르스하고 사스 당시에는 전파 국가가 20여 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26, 아니라는 7개. 거죠. 근데 메르스는 지금 110여 개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요, 코로나는. 지금 밧줄을 잡았는데 지난주였던 중국하고 한국만 조금 안정세일 뿐 나머지 지금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 유럽 증시에서 독일 증시가 12% 빠진 건 보도 듣도 못했어요. 유럽의 전 증시가 다 10% 넘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유럽도 지금 상황이 더 진전되고 있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다 미국은 더 강하게 유럽을 30일 동안 유럽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으니 당사국들이 큰일 하는 거예요. 이건 입국 제한이라는 건 사람도 사람이지만 물건이 오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역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올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흐름이 과거 학습적으로 보면 메르스나 사스 때 당시에는 주가가 V자형으로 반등을 했어요. 적어도 한 18일 정도가 되면 이 정도 빠지면 바로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추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 속도가 다르다. 지금이 V자형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U자형이 갈지 L자형이 갈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기계적인 거예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패시브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수가 적정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매도합니다. 가장 매도하기 쉬운 게 뭐냐? 가장 시장에서 잘 받아주는 거 그리고 지금 팔아도 이득인 거. 뭐가 있어요?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업종 대표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을 팔다 보니까 지수가 이 모양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아깝죠. 사실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제외하면 지금 1100대예요. 이 두 개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지수를 코스닥 빼고. 그런데 지금 이거 두 개까지도 망가지니 지금 이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고스란히 누가 받아들고 있느냐. 개인들이 다 받아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7일 만에 7조 가까이 팔았어요. 이것도 역대 최고입니다. 그쵸.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아직 전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과거 글로벌 금융 이후부터 지금 6배,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고점에서 지금 20에서 30% 떨어졌어요. 이미 20%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본격적인 침체장입니다. 그러니까 침체장에서는 바닥을 한꺼번에 예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1900 설마 왜냐 박스피의 하단이 1900이었으니까 빠지니까 개인들은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묶여있는 유동자금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규제해서 못 사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하 1층, 2층 정도가 아니라 내핵, 멘틀, 외핵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미국 더 떨어져요. 보통 침체장에서는 상승한 거의 최고 절반까지 되돌립니다. 구간이. 그러면 다우지수가 만선에서 3만선까지 갔다? 그러면 절반이면 15,000까지 감소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을 조금 제가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면
어제 기준으로 해서 개인이 이번 주에만 3조 2천억 샀고요. 외국인은 어제까지 우리 시장에서 3조 849억 원을 팔았는데 현 시각 기준으로 좀 합쳐 보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4조 가까이 지금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합치면 4조가 넘어가는데요. 5조 가까이 팔아요. 이러다 보니까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와,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해요. 그쵸, 빼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는 걸 빨리 달러로 환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13원씩 팍팍 올라버리는 겁니다. 예. 저는 환율도 지금 적정 저기가 없다. 1200, 1400 위에 열어둬야 돼요. 더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이 지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4조 5천억 달러 전 세계에 5천조를 뿌렸어요. 예. 그 3분의 2가 신흥국으로 가 있습니다. 그 돈 다 회수하기도 전에 지금 또 돈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시장이 충격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다. 낙폭 줄인다고 해서 지금 안심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무서운 게 뭐냐면 어제 보니까 자산들 금값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미 국채 제외 10년물 뭐 이런 거 제외하면 다 떨어졌어요. 선진국 그거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제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예. 그나마 재선을 앞두고 자기의 치적이라고 하는 경기 좋아졌다는 거, 주식시장 화랑이라는 거, 예. 이 두 개를 양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FRB를 압박을 하고 뭐 경기 부양을 해서 8천억 달러, 950조에 1,000조 가까이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 2배를 풀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급여세를 완전 면제시켜주겠다. 물론 지금 선거철이기 때문에 미국도 의회에서 당연히 거부당합니다. 거부당하니까 이제 시장에는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고 시장에서는 야, 그동안 글로벌 경제를 견인한 게 미국인데 야, 미국이 갑자기 금리 내리고 돈 풀 정도로 미국 다 어려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석하기 나름으로 만에 하나 FRB가 다음 주 17, 18일에 금리 또 내립니다. 또 내리는데 폭이 문제예요. 0.25%를 내릴 것인가 0.5%를 또 내릴 것인가. 그럼 시장의 반응은 뭐냐? 0.5%를 내리게 되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 유동성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개인들이 소비를 하겠지.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당연합니다. 예. 미국 경기 2017년 고점으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직 바닥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계시면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게 되면 돈이 묶이게 되면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서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제 BP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도 전화가 오늘 엄청 왔어요. 지금 사야 돼? 제가 답을 준 거는 지하 밑에 지하 1층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 리먼 사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예단을 못 하잖아요. 그냥 쥐고 있어라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적립식으로 단기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그쵸. 삼성전자주를 이번 달에 한 주 사고 다음 달에 한 주 사고 저는 들어가라 할 거예요. 네. 지금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물론 적게는 앞선 사태에서 18일 내지는 한 달 정도의 회복이 됐다 하면 적어도 6배, 4배 정도의 충격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 6개월 정도면 이게 다 해소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석 달 갔을 때 6개월을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등은 하겠지만 그 고통, 왜냐하면 하루에 막 7%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동시에 발동되는 상황은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패닉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분명 이 주식 이외에도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뭐 30% 넘게 빠져 있고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자산 버블이 꺼지는 순간은 언제 바닥인지 누구도 모릅니다. 대신에 현금을 갖고 있으면 싼 값에 쇼핑할 수 있는 시즌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 어렵다.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만약에 마음은 먹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소식은 지금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지금 1%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도 1800선을 지금 회복을 하는 모습이.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무슨 수단을 가할 미성물이 좀 오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100 지수하고 이 글로백스라고 해서 24시간 거래되는 미국의
CM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지수가 있어요. 있죠. 지금 갑자기 3%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뭔가 3% 나오네요. 넘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감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북돋아주면서 완화시켜주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 쪽으로 갈지 경기가 이 정도로 안 좋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발표할 정도로 안 좋아? 이렇게 해석할지는 그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문제이긴데 지금 당장은 이제 패닉을 멈췄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한다는 건 곧바로 떨어지지 않아요. 올라가고 100원 올랐다가 150원 떨어지고 80원 올랐다가 160원 떨어지고 단계적으로 떨어집니다. 계단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지만 더 올라갈까 봐 그 손절을 못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개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줬다 뺏기를 시장에서 계속 하니까 팔질 못해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뭐 이게 핑계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해서 뭐 신용 전문 기관들이나 뭐 IB들에서 뭐 GDP 세계 경제 성장률이 뭐 하락한다 그랬는데 지금 10% GDP 하락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이 그렇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경단위로 우리가 지금 가늠해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사실은 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일단 WHO는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2달 넘게 계속해서 팬데믹 선언을 미뤄왔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끝끝내는 이제 등 떠밀려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팬데믹을 선언했을 경우 이제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은 역시 중국이고요. 중국이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공장이 지금 가동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50% 남짓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6개월 정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현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아마 지금 세계 글로벌 경제 GDP 규모는 거의 한 10%가량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물론 각 기관 발표하는 이제 전문 기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세계 경제가 올해는 그동안 그랬어요. 우리는 10년 주기설. 그래서 1998년, 2008년, 2018년 얘기했었거든. 왜냐? 2018년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다 보니 바로 그 당시가 아니었겠냐라고 했지만 그때는 돈으로, 재정으로 미국이 틀어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서 중국 눌렀고요. 각 세계 각국의 이제 이 보호무역지를 쌓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2020년 되니 이런 사건이 나면 글로벌 공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발이 먹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전투인 거예요. 나만 살기 위해서 올 처음부터 지금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를 통해서 그 경기 부양에 나선 국가가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 풀고 그리고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해서 이런 돈이 다른 자산에 이 버블을 형성시킨다 하더라도 일단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과 금리를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지수 선물이 야간에 미국 쪽이 왜 올라가는지는 뭐 잠시 뒤면 속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소장님 나오시니까 편하게 방송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 다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좀 여쭤볼게요. 코로나19로 충격받은 국내 금융시장 회복 속도 과거의 전염병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금통위를 긴급으로 좀 열 수 있는 시그널도 살짝 내비친 것 같아요. 이미 실기론이에요. 지금 내려도 다음 주 내려도 욕먹기는 마찬가지고요. 오늘 내렸어도 좀 맞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모였었는데 이게 하루하루가 정말로 지금 심상치 않은 기운이 나타나고 있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특히나 환율의 경우는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시장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조금은 안정시킬 필요는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달러를 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미국이 또 눈 시퍼렇게 지금 뜨고 보여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만큼은 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심상치 않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금리 인하를 0.25 하느니 아니면 17, 18을 미국이 또 하는 걸 보고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이제 이주열 총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만나서 아마 재정과 통화 정책의 공조 방안을 좀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때요? 이번에 그냥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 게 한은이 지금 0.25%포인트 이상 못 내릴 것이라는 또 시장의 예측이 나오는데 그만큼 내려서는 시장의 간의 기별도 안 간의 가고요. 기별도 안 가잖아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기이고요. 지금 일단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제로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제로 금리를 열어둬야 한다. 적어도 0.75%까지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 여지를 단계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0.5%를 한꺼번에 내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한 단계 내리되 추가적인 인하를 시사함으로 해서 나는 유동성 준비 카드가 있어. 이런 시그널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10년물이나 이런 쪽을 좀 낮춰서 다음에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게 시장에서 이미 열어둬야 된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0%대예요. 0%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한 단계 금리는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약발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두 단계까지 최소한 시그널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